3.1혁명 101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입니다. 지난주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몽양. 예. 그 제목. 해를 품은 해를 품은 다른 드라마 보셨구만. 해를 품은 꿈. 그게 몽양이에요. 몽양. 해를 품은 꿈. 저 영영 선생님에 대해서 쭉 나눴고요. 오해를 많이 받았고 진짜 국익을 최고 우선하는 중립주의자.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었고 우리나라에 계셔서 정말 다재다능하셨던 체육회장, 권투부 회장, 언론인 뭐뭐 하셨던 그런 분.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은 천년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싫어하는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한국 성장률 마이너스 1.2%. IMF에서 이렇게 예측을 했대요. 그래서 한국이 역성장한다, 뭐 망할 것 같다, 뭐 급히 후퇴한다, 그렇게 나와요. 뭐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S&P 스탠다드 앤 푸어라는 신용평가 회사예요. 세계 3대 회사 중 하나고요. 그리고 한국 성장률을 마이너스 5로 했어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를 전망하면서 그런데 신용등급은 또 AA로 유지했답니다. 신용등급이. 이거 되게 높은 거거든요. 왜? 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요. 무디스, 스탠다드 앤 푸어와 함께 세계 3대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여기는요. 한국 성장률 마이너스 0.5. 뭐 어쨌든 마이너스래요. 그런데 선진국 중 1위래요.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니, 저는요. 신문들 보면 대다수 한국 역성장, 한국 망해요, 한국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잘 보니까 그런데 1위래요. 자료입니다, 자료. G20이에요. G20의 나라들입니다. G20 나라들인데 우리나라가요 10등이에요. 예, 작년도 기준으로 10등이에요. 우리나라가. 근데 잘 보니까 유로 에어리어라고 유럽이 하나 껴있어요, 중간에. 나라 아니잖아요? 빼면 우리나라 9등이라는 소리입니다. 9등이고 이게 19년도 성장률이에요. 2019년 성장률 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에 2등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게 20년도 올해 성장률 예상이에요. 예상. 보니까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0.5예요. 즉 우리나라는 약간 못 살아진다는 소리예요. 역성장한다는 소리. 근데 다른 나라들 보세요. 지금 다 완전 망했죠. 그쵸? 그럼 우리나라 어떻게 한 겁니까? 선방한 거죠. 이렇게 뉴스가 나야 돼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비록 마이너스 0.5지만 세계 1위다. 이렇게 뉴스가 나야 돼요. 근데 뉴스 이렇게 안 납니다. 다 망했어요. 폭망이에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뉴스가 납니다. 오늘 그 얘기도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뉴스들은? 예.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그래서 지금까지 팩트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9대 경제대국 이미 2019년도에 그리고 2020년 예상 성장률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5 사이래요. 즉 약간 못 살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세계 10대 선진국 중 1위예요. 우리나라가. 즉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잘 나간다 그 소리입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 쉽게 코로나 경기 침체를 벗어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까지 팩트입니다. 자, 왜냐? 그리고 2021년도에는요 더욱더 기대가 된답니다. 왜요? 왜? 혹시 이거 디테일 아십니까? 왜 우리나라 이렇게 잘 나갈지 앞으로? 오늘 그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자체 생산력을 보유한 나라예요. 이게 뭐 할 수 있겠죠. 자, 미국이요 진단 키트용 면봉을 최근 생산했어요. 여러분 코로나 진단 어떻게 합니까? 혹시 독감 검사 받아보셨나요? 네. 어떻게 합니까? 면봉 코에 넣어서 해요. 면봉이 아니에요. 면봉이 빨대만 해요. 이렇게 길어요. 예, 한 20cm 되는 면봉을 코에다 확 집어넣어요. 그러면 죽어지는데 그걸 꺼내요. 진짜 아파요. 그리고 그거를 담아서 검사하는 겁니다. 코로나도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데 미국에서요 면봉을 이걸 최근에 생산할 수 있었대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거 보세요. 세계 최강 미국은 어쩌다 면봉 증산을 자랑하게 되었나. 트럼프 형이 나와서 면봉을 이렇게 만들었어 하고 막 자랑했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미국이 면봉을 생산 못했을까요? 중국 같은 데서 다시. 결과에 해가지고 못 미쳐서 50점, 50점. 자, 그리고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UAE에 진단키트를 5만 개 수출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상한 신문에서요, 3월 18일에 진단키트가 무슨 진단키트냐? 알고 봤더니 진단키트가 아니라 면봉하고 빈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진단키트 맞아요. 여러분, 면봉 만드는 거 쉬운 거 같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선일보의 논조는 그거예요. 야, 빈통하고 요만한 플라스틱 빈통하고 면봉 수출했으면서 그게 뭐 잘났다고 그러고 있어 막 이래요. 근데 보니까 미국도 그걸 못 만들고 있었어요. 미국도. 왜냐? 보세요. 면봉 같은 단순 생산 시설은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다 중국 동남아로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면봉 얼마에 사십니까? 1,000원 사면 1,000원에 몇 개 들어있어요, 면봉이? 엄청 많이 들어있죠. 대충 한 개당 몇 개 할까요? 개당 한 5원 10원 하겠죠. 그렇죠. 5원 10원 할 거예요, 대충. 이 생산을 미국 같은 데는 못 한다고요, 이제. 휴지도 못 해요. 휴지도. 그럼 단순 생산 시설이 있죠. 단순 생산 시설을 다 흔히 그들이 얘기하는 후진국으로 넘겨버렸어요.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금융, IT 이런 것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면봉이요. 면봉 자체는 되게 싸구려고 쉬운 공장에 딱 찍어낼 수 있는데 면봉을 무균 처리할 최첨단 바이오 생산 시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 진단키트 다 애란하고 있죠. 네. 왜요? 무균 처리 못해서 그래요. 더러워서 그거야. 더러워서예요. 여러분, 일본 아베 마스크 어떻게 됐습니까? 뭐 쭈그러든 거 좋아요. 그리고 또 거기 곰팡이 핀대잖아요. 마스크에. 맞아요. 그 무균 처리 못하는 거예요. 무균 처리를. 자, 요거는 면봉 같은 단순 생산 시설과 최첨단 바이오가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데나 가면 면봉 1,000원에 이만큼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진단키트도 팔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거 두 개 다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야, 아까 트럼프가. 이제 우리도 한국처럼 두 개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요, 이거 아까 얘기했죠? 미국 선진국은 기초 생산 시설을 다 해외로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NB 필터가 뭔지 아시죠? 마스크 만드는 필터. 예, 황사 마스크 K8094 만드는 그 필터를 NB 필터라고 해요. 우리는 그 생산 시설도 있어요. 그리고 봉제 생산 공장 같은 단순 공정도 있어요. 봉제 공장이 뭔지 아시죠? 네. 드르륵 박는 공장이잖아요. 아줌마들 이렇게 요것장 막 이런 공장. 예, 양말 만들고 면티 싸구려 만들고. 우리는 그런 공장도 있어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게 되게 힘든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뭘 깨달았냐면요, 기초 생산 시설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그냥 10,000원 주면 이만큼 주는 화장실이잖아요. 화장지. 미국이 그 화장지를 수입해갔어요. 우리 거를. 얼마? 26억어치. 초도 물량이. 왜요? 미국에는요, 화장지 생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화장지 한 큰 팩에 원가가 5,000원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는 게 한 2만 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운송비가 더 들어요. 그래도 사가요. 없으니까. 이게 기초 생산 시설의 중요성이에요. 이번에 다 깨달았어요. 이번에. 아, 효율성 화장지라든가 라면 공장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야겠군요. 여러분, 미국에서 화장지 두루마리 하나 있잖아요. 그럼 5달러에 팔았어요. 5,000원, 6,000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우리는 그거 두 개면 이렇게 이만큼 크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기초 생산 물품이 전략 물자가 될 수 있구나를 이번에 깨달았어요. 자, 기초 생산 시설 보유국의 중요성 알게 됐고요. 또 최첨단 생산 시설과 같이 있으면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면봉을 무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있어요. 근데 면봉을 못 만들어요. 그걸 다 중국에서 갖고 와서 했거든요. 지금까지 모든 무역은 그런 식으로 삼각무역, 중개무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에서 반도체 원료를 대요. 그러면 그게 일본으로 가서 일본에서 그거를
초고순도로 집약하고 뽑아내고 해서 불화수소를 만들어요. 그럼 우리나라 그거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럼 다시 중국에서 그걸로 장난감을 만들어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작년 7월에 그거를 일본에서 깼죠. 일본에서 우리나라한테 플러스 안 팔아.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어요. 그래? 우리가 만들게. 저는 일본에 너무 고마워요. 작년 7월에 우리 이미 예행 연습을 했거든. 기초 생산 시설과 최첨단 생산 시설이 우린 매우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당시 엔지니어들이 알았어. 추석 연휴 반납하고 그걸 만들어 버렸어요. 귀찮아서 안 한 거거든요. 그거를 코로나 때 우리는 엄청 잘 써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봉제 공장 아시죠? 거기서 마스크 만들어요. 또 뭐 만들까요? 방호복을 만들어요. 방호복. 예. 자, 그리고 우리는요 식량 자급이 가능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거 되게 무서워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이게 지금 이 하얀 게 19년도 우리나라 식량 자급도예요. 71% 쭉 있죠. 농산물 절대 71%인데 그 중에 식량은 49%. 어이? 자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곡물은 21%. 자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이거 보면. 그랬더니 또 제가 엄청 싫어하는 어떤 신문에서 우리는 식량 문제가 생길 것이다. 왜냐하면 동남아에서 많이 수입해낸 동남아에서 다 닫아버렸잖아요. 지금 다. 안 되잖아. 그리고 국내 곡물 자산율 22%에 불과한 요거 같아요. 아마. 요거 데이터 봤나봐요. 우리나라 식량 문제 터질 거야. 위기가 와. 이렇게 그랬어요. 또 제가 또 조사를 해봤죠. 이거 보십시오. 2018년도 이거 빨간색입니다. 우리나라 쌀 자급률이 97%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다른 거하고 다 평균을 내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평균 내니까 아까 농산물 식량이 47%가 그랬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자, 요거 정리하면 뭡니까? 우리나라는 넘어선다. 굶어 죽지 않는다. 예, 쌀이 97%니까. 지금 우리나라 생산해서 우리나라 먹는 게 97%니까. 우리나라는 효상 굶어 죽지 않는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이런 거는요. 뭐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공장에다 투입하고 넣으면 바로바로 축축 나오잖아요. 농산물은 언제 나옵니까? 1년 걸립니다. 그렇죠. 1년 걸려요. 일손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절 노동자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 농촌에서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봄에 비자 받아서 나와요. 우리나라 입국해요. 농촌일 도와요. 추수 끝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계절 노동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몇천 명씩 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서 농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현재 3만 명. 대충. 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계절 노동자가 대충 5천 명 정도 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못 들어오잖아요. 이거 보십시오. 지금 2020년도에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4,800명, 4,500명, 5,000명 조금 못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 중에 들어온 사람이 1,000명도 안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러면 진짜 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자, 방문 동거 외국인 계절 노동을 허용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우리나라에 이민 온 사람들 있죠. 외국 출신자 우리나라 사람들, 뭐 필리핀 댁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필리핀 댁에 동생이든 형이든 오빠든 일할 수 있는 사람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방문 동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연고가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 들어와서 일하라고. 이걸로 한 2,000명을 채웠어요. 예. 그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또? 모자라잖아요. 한 2,000명 모자라요. 예. 우리에게는 천하무적 군인들이 있습니다. 훈아, 씁쓸하지? 우리에겐, 너도 조심해 끌려갈 수 있어, 여기. 우리에게 천하무적 군인들이 있습니다. 예. 귤 생산량이 많아요. 귤 파동이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 귤 한 박스씩 먹어요. 조류독감에 닭이 안 팔려요. 군인들 닭 한 마리씩 먹어요. 네. 군인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네. 예. 일손 걱정 끝났습니다. 네. 시골에 오빠가 농사를 짓잖아요. 네. 저 군인들이 없이 농사를 못 졌었어요. 그래요, 지금도. 네. 근데 얼마 네. 년 전부터 네. 안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네. 근데 올해부터 또 다 풀었어요. 네. 네. 그 일선이 시골에 없는데 네. 군인들이 와서 엄청 좋았었거든요. 또 지금 해병대가요. 네. 귀신 잡는 농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 잘한답니다, 아주. 아주 네, 좋죠. 뭐. 네. 언니 반응. 이러고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여기까지 좀 정리하면요, 만약에 코로나 때문에 다 닫혀요. 그러면 기호식품이나 다양한 먹거리는 없어요. 외국에 돌아온 외국 농산물도 없어요. 하지만 주식은 지급률이, 자금률이 100% 이상이 정도 되기 때문에 식량 위기는 없어요. 굶어 있진 않아요, 최소한. 뭐 쌀국수 먹어야겠죠, 이제. 그리고 부족한 일손은요, 제도 변경과 국군 장벽을 활용해서 다 채웠어요. 할 수는 없어요? 네? 싫다고 할 수는 없어요, 군인들은? 군대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싫다고 그래요? 어떻게 그런 거 없어요? 취시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저도 딸기 농사 많이 갔었어요. 논사를 했을 때, 뭐, 딸기 많이 갔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좋죠. 많이 먹고 그냥, 예, 그렇죠. 예. 이사 맨날 그냥 무조건 짬밥 먹다가, 예, 그렇죠. 그럼 그리고 농부 아저씨들 뭐 심하게 시키나? 그럼 그렇죠, 예. 또 막걸리도 하나씩 주고 이러시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에게 또 최후의 보루. K 방역품과 물불교환 하면 됩니다. 예. 바나나 한 트럭 갖고 와라. 우리 진한 키트 2개 줄게. 이런 식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국공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니네 한국인들 비행기 태우고 데리고 들어와. 그 비행기 우리가 팔아줄게.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란 하고 그러고 있어. 이란 하고. 이란, 니네 우리에게 원유 줘. 그 배로 실어줄게. 이런 식으로. 뭐 싣고 와 이거죠, 이제. K 방역품과 물불교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식량 위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은 이미 다 끝났으니까, 주식이. 저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주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쌀 20kg 얼마에 사십니까? 4만 원? 예. 한 5에서 6만 원, 7만 원 이렇게 하죠. 예. 이게 말도 안 되게 이게 싼 거예요. 농민들의 rum을 비하면. 맞아요. 그걸 진짜 시장 논리로만 따지면요. 20kg에 한 15만 원 정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사죠. 미국산 싸구려 살, 태국산 싸구려 살 사먹을 겁니다. 예, 되게 푸석푸석한 그거 어쩔 수 없잖아.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요. 농부들에게, 특히 쌀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직불금이라는 걸 줘요. 보조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이미 우리나라는 쌀에 대해서만큼은 직불금을 줘서 전략식품화한 거예요. 키운 거예요, 다. 쌀에 대해서는. 그거를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쌀뿐만 아니라 휴지와 면봉, 뭐 이런 기초생활품도 필요하겠구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깨달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운 좋게도 이미 하고 있었어요. 이미. 예. 자, 이제 우리의 당면 과제는요, 경기 부양이에요. 그러니까 왜요? 아니, 이렇게 하세요. 뭐가 부여요? 아니에요. 네네. 즉 우리나라 경제가 어쨌든 마이너스 0.5라는 소리는요. 예,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5라는 소리죠. 이거는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못 산다는 소리예요. 즉 간단하게 경제가 어려워져서 누군가의 빚을 져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누가 빚을 져야 될까요? 이제 여기부터가 방안이에요. 이제 지금까지 현실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생각보다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우연히 잘한 것도 있고 너무너무 잘해왔어요. 이제 현재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계, 기업, 정부를요 경제의 3주차라고 합니다. 이거 고1 때 나와요. 고1 때 나와요. 시험은 네, 가계, 기업, 정부가 경제 3주체예요. 그래서 가계 소득, 기업 소득, 정부 소득을 다 합한 걸 GDP라 그래요. 예, 자, 가계의 빚이 이미 1,60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가계 빚이. 자, 빚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저 빚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 저는 예, 그것도 빚이에요. 빚 없어? 그래. 빚쟁이는 빚이 없으면 중산층이에요. 요즘에는. 네. 기업은 빚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겠죠. 네, 1,908 이렇게 빚이 있어요. 예, 엄청나게 1,000조, 거의 2,000조 원 가까이 됩니다. 천조네. 네, 우리나라 GDP가 1,986조, 딱 이만큼 돼요. 자, 그럼 정부는요, 빚이 얼마큼 있을까요? 엄청나요. 699조 원이에요. 생각보다 적죠? 네. 생각보다 적죠? 생각보다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좋은 나라예요. 엄청나게. 자, 이제는 정부가 빚을 지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렇죠? 누군가 빚을 져야 한다면 가게도 너무 빚이 많고요. 기업도 한계 상황이고요. 정부가 빚을 지는 게 합리적이에요. 정부 부채가 이 정도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 할게요. 정부가 빚을 져를 국가 채무, 즉 국채라고 합니다. 국채.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시죠.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제 예산안이에요. 이거만 보시면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가 19년도에요. 여기 보시면 GDP 대비 국채가 740조. 아까 그 전 거고요. 조금 늘었죠. 약간 699조에서 50조 늘었어요. 빚이. 그래도 GDP 대비 부채가 37%예요. 37% 부채가.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원래 39%를 맞추려고 그랬어요. 예, 39%를 맞추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경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추경을 2번 해서 41.2%를 맞췄어요. 즉 국가 빚을 더 져가지고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러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 전 국민 다 돈 받으시죠? 아시죠? 네. 1인 가구신가요? 네. 40만 원. 와우. 예. 가구 수 4인 4인 가구 100만 원. 4인 등록 증상에 네. 그러면 100만 원. 저희도 100만 원. 이렇게 준답니다. 다. 그거 하려고요. 어디서요? 정부에서 언제요? 5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이음 카드로 들어올 거야, 아마 우리는. 아 예. 자, 그래서 엄마 쓰겠네. 3조 엄마가 현재 세대주야? 예. 세대주 앞으로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세대주가 아빠야? 할머니? 할머니한테 들어와. 세대주. 자, 3조 6천억 원을 더 국채를 발행했어요. 더 빚을 냈어요. 그러면 아까 41.2%였죠. 그래서 국채 비율이 41.6%로 늘었어요. 빚이 좀 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으시죠? 잘. 자, 그러면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볼게요. 이겁니다. 우리나라, 요거는 2017년도에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이렇게 컸어요. 2017년도에는. 그런데 미국 보세요. 몇 프로? 배웠어요? 영국은 110, 일본은 224, 독일 이래요 지금. OECD가 세계 30개 모인 나라잖아요. OECD 평균이 110%예요. 국가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는요. 42. 예. 재정 건전성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놀랍죠? 이런 걸 기사 안 내.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나라가 재정 건전성이 세계 1위라니까. 몰랐네. 우리나라 GDP 대비 빚의 비율이 40%가 될까 말까 해요. 이번에 3조 6천억 원 더 빚을 내서 전 국민에게 다 40만 원씩 100만 원씩 준다 그랬잖아요. 그거 해봤자 그래도 1위예요. 41.6%. 그래도 우리나라 초울트라 건전한 나라입니다. 네, 빚을 더 많이 질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요. 자, 게오르 기에바 IMF 총재가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코로나를 힘들기 전에 한국은 지출을 더 늘려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빚을 더 져야 돼. 그 소리예요. 야, 니네 한국 니네 40% 늘을까 말까 하잖아. 더 빚을 내. 그래서 더 많이 써. 더 많이 발전할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 세계가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저축하십니까 혹시? 네. 저건 왜 합니까? 돈이 좋으세요? 돈 모아서 뭐 하시려고?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뭐 위급할 때 쓴다든가 아니면 집을 사신다든가 뭐 좋은 거 여행 가신다든가 미래를 위해서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채 비율 40% 정도를 유지했던 게요. 바로 지금을 위해서예요. 바로. 이해되십니까? 우리나라가 IMF 겪었죠. 또 그 전에도 전쟁 겪었죠. 정치적으로 많이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또 2008년 금융위기 겪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요. 위기를 대비하는 능력이 다 뛰어나졌어요. 국가 부채 비율 40% 세계 초일류입니다. 독일이 여러분 71%고 일본이 200몇 %인데 정말 빚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에 3조 얼마 빚지면요. 전 국민에게 다 가구당 100만 원씩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돈을 지금까지 잘못 썼던 거예요. 여러분 3조 6천억 원 아까 발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데 나갈 지출을 다 안 썼어요. 어디 안 썼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나간 데가 무기 구입이에요. 미국에서 미국 무기 구입을 1조를 절약했어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와.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되든가 북한하고 긴장이 완화되잖아요. 군사비로 나가는 게 연 80조 가까이 돼요. 우리가 80조. 그거 반만 줄이면 우리나라 전 국민 무상의료 무상대학까지 가능한 돈입니다. 보세요. 3조 6천억 원 했더니 우리나라 가구당 다 100만 원씩 60만 원씩 돌려버리잖아요. 한 40조 줄여버리면 우리나라 전체 다 병원 가는 거 공짜, 대학까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되게 절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게 유지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요. 팍쓸 때.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제가 저기 싫어하는 신문이에요. 올 국가 채무 비율 45%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또 추경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이 실상 제대로 알려야. 뭐 우리도 뭐 재정 번영성 어쩌고 지랄하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되게 악의적인 기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45% 돼봤자 그래도 세계 1등이에요. 독일도 70%가 넘는다니까요. 그래도 보십시오. 전 국민 제한이라고 놓고 버리고 채무 문제 한국 부도나나. 이거 보세요. 국가 채무율 44% 됐어도 코로나 쇼크 나라리 경고 등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진짜 악의적이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전한지, 또 우리나라가 비록 마이너스 0.5, 1.5지만 세계 1등이라는 거,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요거만 이렇게 해놓고 망할 것처럼 얘기합니다. 자, 팩트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그리고 국가가 빚을 져서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요, 여러분, 가게가 빚을 졌어요. 가게가 빚을 져가지고, 우리가 근로자들이 또 뭐 해외도 나가고 다 쫄라매고 기업이 잘 돼야 돼. 기업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커. 그래서 정말 밤새도록 일하고 그렇게 막 낮아졌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이 좀 힘들었어요. 이제는 국가가 빚을 질 차례입니다. 또 그렇게 국가가 빚을 지는 것도 우리는 충분히 여력이 있습니다. 또 국가 주도형 일자리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이 사설 신문들이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정부는 경제에 손을 떼라 그 소리예요. 이거를 시장 만능주의 혹은 요즘에 신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시장에서 손을 떼 기업과 소비자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미국의 어떤 주에서요. 수돗물을 민영화했어요. 수도요금이 240% 올랐고요. 예. 그리고 최저 생계비를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에서 받는 최저 생계비 수당에서 50%를 수도요금으로 내요. 자, 그리고요, 당장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여러분, 1월 달에 마스크 개당 얼마에 사셨습니까? 94, 80 같은 거, 개당. 예전에 마스크 구입해 보셨어요, 그때? 코로나 터지기 전에요? 예. 코로나 터지기 전에. 뭐 지금과 비슷해서 1,900원 이랬어요. 1,500원? 코로나 터지군요. 마스크 하나에 8,000원, 만원 막 몇만 원 그게 올라갔습니다. 마스크 하나에. 아예 없었어요. 엄청나게 비싸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매점. 맞아요. 그거예요. 도매상들이 안 풀어요. 사놓고 안 풀어요. 더 비싸질 테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모든 마스크는 다 정부에 팔아야 돼. 그래서 우리 얼마에 샀습니까? 1,500원. 그쵸, 1,500원에 팔잖아요. 일본에서 마스크 얼마에 파니까 아십니까? 혹시 지금? 일본에서? 3, 4만 원에 팔려요. 한 개에. KF 80 정도. 예. 일본에서 현재. 예. 미국에서도 한 2만 원에 팔리고요. 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요. 시장에서 누가 갑입니까? 기업이 갑이에요. 기업이. 돈 많은 놈이 갑이에요. 우리가 죽어요. 우리가 죽어요. 민영화한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미국 정부 개입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하게 미국 의료 현실 아시죠? 미국 의료 현실. 감기 걸려서 병원 가는데 보험 받으면 얼마? 예, 최소 몇십만 원부터. 출산했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답니다. 정부가 개입해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경제에 적극 개입을 해서요. 탐욕의 기업들을 적절히 조절을 해야 돼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됐어요. 저희 국뽕 때 보셨죠? 외교부가 저기 가서 필터 구해놓으니까 삼성이 가서 사오고 이런 것들. 예. 그렇게 정부가 적절히 개입을 하고 기업이 상생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지금 팩트체크입니다. 자, 그러면요. 기사들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악의적인 기사들을 쓸까요? 왜? 두 가지예요. 1. 기자들은요. 언론인의 사명도 있지만 자기들도 기업인인 거예요. 기업 편이에요. 정부가 조그만 작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기업이 마음껏 돈을 벌 자유를 누릴 그런 시장을 원해요.
즉 기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이에요. 기자들이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고 규제하지 말라 그러고 기자들이. 근데 그랬다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 때 딱 우리가 여러모로 보고 있죠. 정부가 개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자들이요 현재 정부를 되게 싫어해요. 네. 왜 싫어할까요? 돈이 안 돼요. 아 진짜로요? 옛날 정부에서는요 출입처라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 기관 경찰서 그러면 경찰서 출입하는 기자들이 담당 기자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찰서에 기자들 브리핑이 다 있고요. 또 이들을 관리하는 경찰 담당 공무원이 있어서 뭐 안 좋을 때는 막 수시로 뇌물도 주고 막 그랬어요. 권력을 유지하고. 근데 현 정부에서 그 출입처들을 점점 없애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자기들이 갑질을 해요, 자꾸. 정부를 단속하려고 그래요. 자기 멋대로 휘두르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정부는 그런 거 안 넘어가요. 그냥 마이웨이예요. 니네들이 그러든 말든. 그리고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그런 기사에 이제 이런 기사들 있죠. 옛날 정부에서는 이 뒤에 있는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면 공무원들이 쫄았어요. 그래서 나라면 지면 안 돼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정부에서 오히려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제대로 다 알려주고 또 국민들이 똑똑해져가지고 이런 기사는 안 속아요. 그래서 진짜 정부가 작아지길 원하고요. 이 정부를 되게 싫어하는 게 기자들의 습성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큰 정부가 좋습니까? 작은 정부가 좋습니까? 정답은요. 신뢰할 만한 정부라면 큰 정부가 좋아요. 못 믿을 정부면 작은 정부가 좋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 우리나라 공무원들 얼마나 일 잘했습니까? 여기 동사무소 직원들 보세요. 거의 밤새 일하고 마스크 나눠주고 그리고 내가 확진자 같아? 핸드폰 번호 하나 까고 주민번호 주면 10분 만에 내 모든 동선과 접촉자가 나오고 그 경찰서하고 공무원들이 같이 한 거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예. 공무원들도 일하기 하니까 너무 잘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이 점점 커져야 돼요. 올바른 정부라면. 근데 신뢰할 수 없는 나쁜 정부는요. 정부가 점점 작아지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지금 이 기자들은요. 뭐 하는 거냐면요. 이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정부야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안 그래요. 국민들은 정부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금 6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은 지금 자꾸 자기들이 주도했던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자 한 줄 쓰면 누구 날아가고 우리가 기자 한 줄 쓰면 국민의 여론이 바뀌고 자기들이 주도했던 나라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졌어요. 기자들이 거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 좋아요.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좋아요. 정부가 개입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경제에 개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1위예요. 마이너스긴 하지만. 근데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막 추경하고 막 그래서 조금만 더 좋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가 아닌 뭐 0.1%라도 되잖아요. 그럼 아마 우리나라는 진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2008년 금융위기? 기억 잘 못하시죠? IMF 기억하십니까? 그때 어떠셨습니까? 죽도록 힘들었죠. 예, IMF 때는 되게 힘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2008년 금융위기는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안 힘들었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되게 잘 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가게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그 당시에 세계 반도체 잘 나가는 회사가 5개 있었어요. 다 망했어요. 2개만 살아남았어요. 반도체 회사가. 그게 삼성과 하이닉스예요. 다른 나라에서 다 대만, 중국 다 망해버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만 살아남아서 그 이후로 현재까지 15년 동안 우리나라가 반도체 꿀빨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레인지오버라는 차 브랜드를 아십니까? 알지? 랜드로버 차. 그 브랜드가 망해갔어요 그때. 우리나라에 현대차가 찾아왔어요. 우리를 사줘. 현대차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샀어요. 땅을 칠 일이죠. 그 우리한 기업을. 그 엄청난 기업.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인 위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만 잘 버티면요, 다른 기업들이 다 망해요. 경쟁 기업들이. 지금 벌써 우리나라 조선업이 그렇게 크고 있어요. LNG선이. 왜냐하면 중국에 맡겼다가 그래서 부도나면 어떡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좋으니까. 그렇게 집중 효과가 있어요. 위기 때 잘 버티면 거기만 살아남아요. 그걸 우리가 2008년도에 겪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현대차가 찌질했는데 기아차 먹고 엄청나게 컸고, 그때 랜드로버를 먹었어야 됐는데 제규어하고 그럼 더 컸을 텐데.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 삼성과 현대반도체 또 하이닉스, SK 이런 애들은 되게 컸어요. 지금 또 기회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지금 이번이 코로나 이후가 포스트 코로나라 그래요. 1000년 만에 우리나라 찾아온 기회다. 고려, 조선, 현 대한민국까지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회다.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에서도 실패한 거 하나 성공한 게 있어요. 온라인 계약. 우리나라 성공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온라인 계약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메일을 숙제 주면 그거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 계약이래요, 미국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화상으로 취급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디서 해냈냐면 LG가 해냈어요. LG 데이터 센터에서 또 뼈를 갈아 넣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돈을 나라에서 영수증 달라고 그러니까 무슨 영수증이냐고. 됐다고. 그거였어요. 예. 멋진 나라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해외에서 지금 우리나라한테 어떻게 그걸 했냐. 코로나가 쉽게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렇게 무기한 방학할 수 없으니까. 우리나라 온라인 계약이 주요 플랫폼인데 그거 사가려고 하고 있고요. 조금만 우리가 잘 버티고 여기서 지금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우리가 조금만 살아남으면 이제 아마 대박이 날 겁니다. 여러분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뿌렸죠?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경기도 소상공인의 56%가 살아났대요. 그리고 우리 이음카드 쓰고 있죠? 이음카드가요 생산 유발 효과가 3이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음카드 하느라고 인천시에서 100억을 넣잖아요? 그러면 생산 유발 효과가 300억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음카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재정을 넣어야 돼요. 그게 우리 캐시백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예, 재정을 넣어야 돼요. 100억을 넣으면 인천의 경제 효과가 300억이 나온대요. 그렇게 높아져요. 근데 이번에 각 가정마다 40만원, 60만원, 80만원, 100만원 주잖아요. 인천에 얼마 주는 줄 아닙니까? 9천억을 줘요. 인천에 9천억을 줘요. 인천의 모든 가정에 9천억인데 그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음카드로 들어와요. 그럼 이음카드는 생산 유발 효과 승수가 몇? 3. 9천억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올까요? 생산 효과가? 397. 예, 2조 7천억이 나올 겁니다. 인천에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어디서 배운지 아십니까? 하나하나 단편적인 정보들을 다 조합하는 거예요. 인천이 홍보를 안 해요, 이런 것들. 되게 좋은 일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100만 원 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나라는 훨씬 살기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됩니다, 이제. 천년의 기회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 근데 언론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